여러분이 챗 GPT를 사용하다 보면 때때로 엉뚱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현상은 대부분 GPT가 맥락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정보가 과도하게 많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맥락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락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주로 연쇄 프롬프트와 기호 활용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연쇄 프롬프트는 영어로 chained prompt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가 GPT에게 제공한 정보가 이어져서 다음 응답의 입력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챗 GPT와 대화를 하면 대화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에 따른 답을 해주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텐데요. 이런 일련의 프롬프트들의 연속을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션에서 이전 프롬프트의 내용이 어떻게 다음 프롬프트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대화를 개인화하고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와 대화를 하면서 전달된 정보가 있다면 위에라는 키워드를 통해 지정한 맥락을 기반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아마 챗 GPT를 처음 사용해보는 사용자들도 대화형 UI인 점을 고려하면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챗 GPT와 AI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위에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대화를 통해 형성된 맥락을 기반으로 취업에 필요한 샘플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낼 수 있습니다. 가끔 챗 GPT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뚝 끊기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는 인터넷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고 오픈 AI 측의 트래픽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용자들이 새로 질문을 다시 하거나 답변 듣기를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질문을 한글이나 영어로 하였던 상관없이 계속 또는 더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챗 GPT가 답변을 마무리해줍니다. 만약 새로운 답변을 생성해내기를 원한다면 다시 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또는 더와 같은 키워드는 챗 GPT의 답변이 프롬프트 제한으로 인해 중단될 때에도 유용합니다. 특히 긴 글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런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습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구분은 사용자의 의도하는 맥락을 GPT에게 따로 정의한 후 필요할 경우 이에 기반해 질문하는 방법인데요.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함수를 정의하고 필요할 경우 호출하여 사용하는 개념과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 끝에 적절한 이모지를 달아주는 형식의 글을 이모지 글이라고 정의하여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일부러 사용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쉽게 파악하기 위해 이모티콘이 가시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는데요. 실제로는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의도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IT 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포트폴리오에서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포트폴리오에 완벽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면 포포 글이라는 것을 정의하여 의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정의하는 프롬프트에 대해 GPT가 응답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개인화된 정보를 추가하여 포폴 글에 따라 작성을 명령하면 우리가 의도한 IT 업계에서 원하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작성됩니다. 개체의 구분은 의도 구분과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체 구분은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개체를 미리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정의한 개체가 언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계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회사 이름, 본사 위치, 연간 매출을 비교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체 구분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 정보를 개체로 정하고
이 개체가 포함해야 할 정보를 미리 설정합니다. 그 다음 세계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7개를 챗GPT에게 물어볼 건데요. 이 응답에 포함되어 있는 7개의 회사를 우리가 사전 정의한 회사 정보 개체로 취급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요소들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챗GPT에게 특정 직업이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능력 있는 변호사는 어떤 특징과 역량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전문적인 분야를 대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챗GPT에게 직접 페르소나를 지정해주면 복잡하게 설명으로 정의하는 과정 없이도 효과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챗GPT에게 능력 있는 헬스 트레이너 역할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에 요구되는 지식과 분야의 전문가로 설정합니다. 또한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도 구체적인 맥락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신체 조건, 운동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운동 루틴과 식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또 다른 유용한 활용 방법은 면접 준비인데요. 면접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생각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챗GPT와의 모의 면접을 통해 연습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IT 분야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모의 면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챗GPT에게 면접관 역할을 부여합니다. 실제 면접과 유사한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하나의 질문만 제기하고 답변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면접관이 물어볼 만한 질문들이 나오며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반드시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챗GPT에게 틱택토 게임 시뮬레이터의 역할을 부여하면 실제로 게임기가 되어 게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설정은 매우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호를 사용하면 GPT에게 어떤 정보가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지 구별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옴표를 사용하면 따옴표로 둘러싸인 내용은 GPT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I like Apple product 라는 문장에서는 챗GPT가 Apple이라는 단어를 주변 단어인 products라는 단어의 맥락을 바탕으로 애플을 사과가 아닌 회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애플이라는 단어를 따옴표 안에 넣을 경우 챗GPT는 애플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맥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애플이라는 개체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챗GPT가 특정 단어 때문에 해석의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따옴표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따옴표 안에 전체 문장이 들어갈 경우 GPT는 그것을 인용문으로 파악하고 맥락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명령과 맥락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려면 꺽쇠 기호를 사용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줘 라고 요청하면 나의 취향을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 꺽쇠 기호를 사용해 필요한 맥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름,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라는 맥락을 추가했더니 지방과 칼로리가 낮은 찬 음식을 위주로 추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괄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괄호는 일종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괄호 안의 값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셔널 파라미터라고 하며 값을 넣지 않으면 문맥에 따라 GPT가 해석하여 응답을 제공합니다. 4개 변수를 활용해 입력된 값을 변경하거나 반복되는 작업을 간소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는 앞서 개체 구분 부분의 회사 연구 보고서 작성 예시에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챗 GPT에게 맥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연세 프롬프트와 기호를 잘 활용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